예, 여러분 2주차 3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요, 주교재 19페이지 연애의 분류 및 연회장 시설 관련해서 해볼게요. 어, 연애의 우리 두 가지 교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자료 제공은 제가 똑같이 블로그에다가 이걸 그대로 하고 유튜브 연동해서 해놓고는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동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J 캠퍼스가 생겼고 예전하고 이제 몇 명이 물어봐서 그러는데 과제가 없어졌어요. 그쵸? 원래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별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25분 이상을 이제 보시면 한 강좌당 출석 체크가 되니까 별도로 혹시라도 이제 이동하면서 들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위해서 유튜브에 일단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보시면 첫 번째 연애 분류에서 우리가 기능별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딱 보면은 이거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이 책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큰 연애 분류는 뭐냐 그러면은 기능명 분류, 장소별 분류, 주간 기관의 분류, 요리별 분류, 시간별 분류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돼 있다. 이제 딱 사지선다형을 내기 좋죠. 또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금방 아세요. 직관적으로 기능별이 뭐냐, 기능 어떠한 역할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판매하는 목적이냐, 장소 판매냐, 연회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 다 알지. breakfast, lunch, 뭐 중간에 먹는 거죠. 그다음 lunch, dinner, supper. 이 순서 뒤에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supper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빠진 것 같은데요. P가 빠진 것 같은데 디너보다 좀 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6시, 7시면 이거 한 8시, 9시 먹는 거. 근데 뭐 굳이 그렇게 구분 안 합니다. 그냥 디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브런치 타임은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브런치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서울을 기준으로 말하면 강북은 이제 사대문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객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원을 할 때도 이거 잘 보시고 지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강남 쪽이나 분당 이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식음료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음료로 많이 진출을 하시니까 우리 장안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 쪽이 실제로 식음료로 가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다음에 이제 칵테일 리세션, 이제 뷔페, 그다음에 티 리세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장소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큰 우리가 마이스 기억하시죠? 이거 나중에 컨벤션을 자세하겠지만 미팅, 인센티브 강광 같은 경우 이제 보험회사나 뭐 이런 데서 잘했다고 그런 인센티브 투어 같은 거 해주거든요. 이건 비즈니스 미팅 생각하시면 되고, 컨벤션, 그렇죠? 그럼 엑스비션 같으면 전시회, 그다음 패션쇼나 세미나, 미팅, 그렇죠? 이 컨퍼런스 이게 이제 굳이 나중에 나눌 겁니다. 컨퍼런스는 약간 회의성 같은 무슨, 그다음에 워크숍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잠깐 수련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포지엄, 보드 미팅, 이제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사 구성을 보면 이제 주식회사 같으면 이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미팅, 또는 이제 일반적인 연례회 같은 게 이제 제너럴 미팅이라 하고, 프레스 컨퍼런스 하면 기자간담회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장소는 뭐 상품 설명할 수도 있고 강연 또는 간담회, 뭐 연조회, 신년 뭐 할애식이나 망년회, 여러분 알죠? 12월에 망연회라고 하죠. 송묘회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래 각종 이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장소 판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문제가 딱 정해 있어요. 이거 아주 대표적으로 컨벤션 기획사 그 2급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이런 연애 분류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에 낼 거고, 그러니까 큰 제목 그러면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아니라 딱 이해하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간단한 사지선다형으로 낼 테니까
그러니까 장소별 분류 이제 연회는 인하우스 뱅큐잇이라고 했죠. 연회가 연회장에서 또는 이제 밖에 한다. 아마 아웃사이드에서 뭐야 캐터링 간다. 이제 이게 출장 연회예요. 출장 뷔페 같은 경우 케이터링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잘 하는 게 스몰 웨딩 같은 경우에 지인들만 초대해가지고 한 3, 40명 이렇게 이제 가든 북바이 뱅큐엣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주관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냐면 주관 기관 또는 주최자이죠. 뭐 학교면 학교, 뭐 여러분 가족,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 뭐 돌잔치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가족 모임이잖아요. 약혼식이나 피로연, 요즘에 피로연 뭐 거의 없죠. 그렇지만 뭐 생일연회 같은 경우 뭐 이거는 사실은 어른분들 고인연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결혼기념일 이런 각종 기념일들 한다. 그러면 가족 모임 같잖아요. 뭐 주체가 가족이에요. 그렇죠? 또는 이제 회사. 그렇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 누가 사장님이 취임하거나 아니면 개정 기념이나 창립 기념일 아니면 사옥을 이전했어요. 그럼 사옥 이전했으면 보통 많이 합니다. 왜냐면 사옥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학교 관계 연회 같은 경우에는 졸업이나 동창회, 그렇죠. 동문회 같은 경우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개교 기념일, 교직원 워크숍 이렇게 교직 워크숍 같은 경우도 좀 학교가 크면 많이 하죠. 그다음에 결국 주체예요. 그러니까 정부 행사는 이제 국빈이 오시면 하거나 정부 수행 기념일 뭐 3.1점이나 뭐 기타 행사 같은 경우에 이제 협회나 학술단체 이제 여러분들이 B2B로 이제 막 호텔에서 마냥 연회판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협회나 학술 단체를 많이 쫓아다니세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학과가 있고 학과가 있으면 다 학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유치를 해야죠. 왜냐면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만약 서울에서 하면 또 지방에서 하면 서울에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회의, 심포지엄, 정기총회나 이사회 이런 학술 발표 그렇죠. 학술 발표 많이 하죠. 학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상관없겠다고 생각하지만 학술 발표 많이 합니다. 호텔에서 특히 석박사 분들. 그다음에 기타 신년 할애식이나 막년회, 전시회, 기자회견, 간담회, 이벤트 그렇게 합니다. 보통 학술 발표는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작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그냥 일반 대학원보다도 이제 실제로는 회사 다니면서 이제 야간 대학원, 특수 대학원이나 전문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다 또 임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큰 행사, 뭐 졸업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 요리별 분류인데요. 뭐 다 알다시피 양식, 중식, 한식, 일식, 다가회, 뷔페, 칵테일, 바베큐죠. 참고로 말하는 건 시험 안 납니다. 딱 봐도 아니까 그냥 그냥 문항 속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각각에 있는 게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간별 분류는 이제 브런치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10시에서 12시 정도에 먹는 거.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 사이에 먹는 게 뭐냐. 그렇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회장 시설로 넘어갈게요. 우리 주 교재로는요,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밑줄은 제가 그 전거는 안 칠게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만 잘 기억하시고 문제 어떻게 낼지 보이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회장 시설은요. 연회장 설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딱 사지선다형을 내기 좋죠. 이 원칙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준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동선이 일단 짧아야죠. 우리가 뭘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을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단거리 운반이에요. 그 다음에 유통, 결국 그게 유통이 뭐냐면 식자재 같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 원활해야 되고요. 종합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이건 뭐 그냥 딱 봐도 조화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일단 안전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뜨거운 거나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또 세팅 같은 하면 무거운 테이블이나 그런 걸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도 또 손님한테는 만족감의 원칙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융통성의 원칙이에요. 이걸 이제 많이 틀리시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주관식으로도 낼 수도 있죠. 연회장 배치는 이게 연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꾸미는 거잖아요. 집 꾸미는 것처럼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회의 운영에 적합한 장소가 돼야 되고 거기에 이게 밑줄
거꾸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무조건 뭐 다 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막 불편하고 이동하는데 하면 나중에 우리는 뭐 돈은 벌겠죠, 호텔은. 그렇지만 그건 단 굉장히 단순한 거죠. 제가 단하고 막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순간에 이익만 이번에만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의사 모임 같은 경우면 컴플레인 엄청납니다. 이런 데다가 했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그 행사 주최하시는 분이 욕할 거고. 왜냐면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렴하게 뭔가 행사를 치르고 싶어 하시잖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한마디로 억지로 막 그걸 따내기 위해서 해놓고 이유는 안 맞아야 되니까 뭐 인원을 고려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왜 행사를 이런 데서 했냐? 그 컴플레인이 분명히 만족도가 됩니다. 어, 그래서 분명히 그 담당자 회사에서 아니면 협회나 이런 걸 주최 측에 어떤 분이 담당했던 분이 분명히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 탓할까요? 호텔의 담당자한테 분명히 욕이 갑니다. 그렇죠? 연예 담당자한테 분명히 욕이 가요. 100% 갑니다. 그리고 고객도 잃고 평판도 안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만약 연예 판촉 지배이면 생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최적 수용의 인원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의장 크기와 수준, 그다음에 이동상 동선이죠. 뭐 음식 나갈 때 다 식었어. 그러면 컴플레인 100%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 아티스트예요. 그렇죠? 연회장 지배인은 적절한 영웅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여기서 뭘 밴드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공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생기진 않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이게 호텔이나 객실도 똑같아요. 연회장이나 처음에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밑바닥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뭐 4년제를 나왔건 석사를 나왔건. 그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알려면 처음에 이게 상황을 흔히 말하는 군대 용어로는 이제 짬이라고 하죠. 그게 있어야 돼요. 경험이 쌓여야죠. 왜냐면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가 몰라요. 왜?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매뉴얼로 다 돼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책으로 배우는 게 이제 매뉴얼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A뿔 맞는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가면은 상황이 호텔마다 다 틀리거든요. 저도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만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주도에 있는 건 팔았지만 거기서는 이전에 판촉지배인이었고 연회장 내에서 일어나지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식음료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컨벤션 이 과목 잘 아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연회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연회장 지배인이 총지배인은 올라갈 수 있어요. 식음료 특히 그냥 일반적인 식음료에서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냥 단순한 업장에서는 진짜 매출을 크게 이렇게 연회장처럼 올리기가 힘들고 결국 이게 종합예술이잖아요. 연회장 컨벤션을 유치해야 객실까지 판매되기 때문에 객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알아요. 객실 내가 직접 팔아보진 않았지만 이걸 하면은 어디까지 팔아야 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니면 연회장 지배인이나 연회판촉이나 만약 객실 판촉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그 두 분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거든요. 그럼 왜냐면은 같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일반 식음료 지배인에서 총지배인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식음료는 점점 호텔은 죽고 있어요. 연회장만 살고 있고 출장뷔페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난 커피숍 갈래? 그리고 더 이상 발전이 없다. 매니저에서 끝이고 그건 단적으로 말합니다. 왜냐면 이제 식음료 업장도 점점 없어지고 커피숍만 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그래요. 그 다음에 연회장 법률적 시설 규정입니다.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밑줄 한번 칠게요. 21페이지. 똑같아요. 연회장 설계 기본 원칙은 최단거리 운반 원칙, 유통원활의 원칙, 종합적 조화의 원칙, 안전도와 만족감의 원칙, 융통성의 원칙. 딱 봐도 사지선다형은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연회장 배치는 회의 운영에 적합한 장소로
예상 참가자 수 동그라미 최적 수용 인원 별표 회의실 크기와 수준 이 동상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적절한 영 프로그램 시스템의 가능성을 배려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거가 은근 실적 시험 문제 되기 딱 좋아요. 법적인 거는 이의제기가 없거든요. 딱 문구화가 돼서. 근데 연회장은 딱 이렇게 뭐 여행사 관련론이나 뭐 그런 걸 가리키다 보면 이제 관광 가이드법이나 그렇죠 비자 이런 게 법이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회장은 간단해요. 왜 법률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게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등급 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5성 호텔이 되려면 필수 시설입니다. 그렇죠.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지만 또 4성 호텔은 요즘에 그래서 없는 경우 기존에 이제 보통 뷔페 식당이 있으면 연회장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종 호텔도 있는 거지. 5성 호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광 호텔 등급 평점 기준에 의해서 총 1000점 만점에 10%나 찾아요. 그렇죠. 국제회의 시설에 배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5성 호텔로 가셔야 돼요. 식음료로 가실 거면. 그리고 연회장을 가셔야 돼요. 알았죠? 관광 호텔업 등록 기준의 연회시설은요. 뭐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이거 내면 여러분 화낼 거고 일단은 요거는 아셔야 돼요. 5개 국어 이상. 그쵸? 동시통역 시설과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딱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몇 년마다 매 3년마다 등급 심사를 해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관광진흥법 제9조에 의해서 또는 관광진흥법 법 안에 시행령이 있거든요. 어떻게 시행하라고 거기에 제15조가 있고 그 명 밑에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제15조의 규정에 이런 식으로 법이 짜여져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이 있잖아요. 그 아래 명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뭐 법이 있으면 뭐 대통령 명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법이 있고 그 밑에 령이 있어요. 그 밑에 규칙이 있어요. 규정, 규칙. 이 규칙이에요. 거기에 뭐라 하면 자 이게 중요해요. 문화체육부 장관이 합니다. 고시해요. 공고한다 이거예요. 관광 호텔 등급 평점 기준표. 그래서 이걸 평가를 등급 평가 심사를 하는 데가 누구가 하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3년마다 난리가 나요. 호텔마다 등급 심사 받을 때 등급 떨어지면 일단 월급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등급이 높으면 인원을 몇 명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벌써 이렇게 시설이 몇 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호텔이 몇 개 있죠. 5성 호텔에 4성으로 떨어져요. 그럼 구조정 들어갑니다. 그쵸? 굳이 그 인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등급 심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광 호텔 등급 평점 기준에 의해서 연회장 시설 부분이 몇 점? 총 1000점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배점 기준인데요. 이거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전용 국제회의장이 있으면 수용 능력이 있고 이거는 아셔야 돼요. 500명 이상.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가실 때도 나가실 때도 5성 호텔 중에서 국제회의 시설 수용 능력이 있는 데를 가셔야 나중에 컨벤션으로도 빠지고 컨벤션 센터로도 빠지고 다른 데서도 이제 모셔가는 사람이 돼요. 경력이 쌓이면. 그래서 요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지 꼭 보시고 동시 통역이 아까 몇 개 국어? 5개 국어 이상. 리스본은 이제 받는 거고요. 펑션 룸이라는 게 뭐냐면 기능 룸이잖아요. 말 기능을 한다. 각각 뭐 분과회 어떤 큰 행사를 하면요. 뭐 여러분 무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막 회의해요. 그 다음에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나눠서 나중에 컨벤션 중간고사 이후에 나갈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 세션이라고 해서 분과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정부 부서를 할까요? 뭐 국제 정책 뭐 정부나 뭐 전 세계 유엔 총회가 일어나요. 뭐 이쪽에서는 아시아, 이쪽에 유럽, 여기 미주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현안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회의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뭐 한 2,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제 큰 행사는 한 뭐 500명 이상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뭐 2,000명 이렇게 본회의 들어가도 각각 나눠서 주제별로 할 수 있는 분과회가 있으면 그 들어갈 수 있는 룸을 펑션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없는 경우는 이제 뭐 연회장을 구비하고 있는데 국제 회의장은 없지만 사성 호텔이 보통 이러죠. 보조 시설 임대해서 소규모 가능할 때는 이제 또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떤 보조 시설이 있어. 그러면 여기랑 협의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큰 행사를 유치했을 때는 요거까지 같이 이용한다. 음식은 여기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호텔에서 이미 연회장이 있고 연회장이 좀 작아서 다른 데 임대해서 쓰고 있고 대신 음식은 다 배달이 된다. 또 연계에 가깝다. 뭐 이렇게 되면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넘어가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게 그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쳐볼게요. 연회장의 법률적 시설 규정 밑줄 치시면 연회장은 법률적으로 인허가되어야 하는 영업시설은 아니다. 연회장 시설에 별도 시설 규정 없다. 특 1급 호텔 즉 5성 호텔이죠. 필수 시설 거기 밑줄 치시고요. 1번 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상의 연회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조 제8조 그쵸?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별표 특 1급의 경우 5개국어 그쵸? 동시통역 가능한 시설 홀 면적이 몇 대? 330제곱미터 이상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관광호텔 등급 평정 기준상의 연회시설은 자 등급평가 몇 년마다? 매 3년마다 실시되어 있고 등급심사는 관광진흥법 제9조와 15조 시행령 15조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별표 문화체육부 장관이 고시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관광호텔 등급평정 기준에 의하면 연회시설 부분은 총 1000점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때 넘어가시고 자 이제 어떻게 가냐면요 우리가 페이지로는 38페이지 그쵸? 이게 원래는 이 책이 연회 행사인데요 우리가 원래 그 NCS 규정에 의해서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회장 시설에서 이제 회의실 배치와 테이블 배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일단은요 극장식 배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극장이라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그러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이게 의자만 놓여 있는 거예요. 의자만. 그래서 앞에 보는 거예요. 연사 주빈석을 향해서 여기에 어떤 행사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 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잘 그렸네요. 정면으로 좌석만 의자만 놓는 거예요. 그게 일반형. 그 다음에 보통 극장식 배치라면 이걸 말하는데 반원형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 잘 보시면 이렇게 반원형으로 반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연사 있으면 이렇게 탁 쳐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무래도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앞에 머리 큰 사람 있으면 앉은 키 크신 분이나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회의장에 적합해요. 의회 같은데 강연자나 강연 내용에 집중할 수 있죠. 돌비 서라운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반원 날개형이라는 게 그림 잘 나와 있죠. 국회의사당처럼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죠. 이게 이거는 그냥 평면이니까 똑같이 아무리 이렇게 나 있어도 좀 옆으로 이제 30도 이렇게 기울인 거지만 요거는 이제 계단형이 있으니까 국회의사당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좋아 있죠. 우리 교재 잘 나와 있어요. 39페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밑줄 치시면 38페이지 극장식 배치 일반형은 연사 또는 주빈석 쪽을 향해서 정면으로 좌석을 배열하는 방법. 2번 반원형은 의회 회의장에 적합한 형태로 강연자 및 강연 내에 집중. 자 이게 각각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겠죠? 만약 강연자 강연 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의회 회의장과 적합한 형태는 무엇이냐? 그러면 반원형이다. 이거는요 시험 항상 나옵니다. 그 컨벤션 기획사 2급에서도 시험이 항상 나오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원 날개형은 키워드가 이거예요. 계단.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39페이지 계단식 국회의사당 형태와 매우 흡사하며 중앙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펼쳐 있어 참가자의 연사의 강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 자, 강의 앞만 보셔가지고는 만약 이게 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책이 도움이 좀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나열하거나 주관식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밑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은 V자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앉아 있는데 이렇게 V자형으로 앉아 여기 있으니 연사가 있으니까 이게 주민석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참가자의 주의를 집중하는 효과가 큰 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교재에서도 V자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일해요, 내용이.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 단점이 평면이에요. 평면. 그게 좀 단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테이블 암체험은 팔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안락 의자가 교실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대로 밑줄 긋지 않고 거기 40페이지에 밑줄 이 내용 그대로 그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테이블이 이렇게 암체어니까 우리 팔을 걸 수 있는 팔걸대가 있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많죠. 자, 그 다음에 U자형입니다. 이게 시험 은근히 많이 나와요. U자형. 그쵸? 이거 U자형을 이렇게 여러분 배치할 때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실제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40페이지 나왔죠. 60명 내외 참가자에 적합한 국제회의 배열 방식인데 뭐예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안에 만약 누군가가 있으면 등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안에는 잘 안 넣고요. 이렇게 그냥 외부에만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만큼 공간이 많이 떨어져. 근데 이제 여기에 동시에 뭔가를 시연하거나 아니면 그걸 데몰리션이라고 하죠. 뭐 데모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시연 같은 걸 해주거나 이런다 그러면 뭐 제품 시연이나 아주 좋은 형태이긴 하죠. 그 다음에 E자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U자형으로 하기에는 아니면 T자형이에요. T자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오는데 뒤에 바로 나와요. T자형이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냥 사각으로. 근데 이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 수용이 다 불가능할 때 이렇게 외부에 자석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E자형입니다. 이게 이 모양이 E처럼 생겼잖아요. E,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 번씩 연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잘 나와 있는데 밑줄 치시면 다소 인원수가 많아서 T자형으로 모두 수행할 수 없을 때 좌석을 배치하는 형태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자형. 이게 뭐냐면 여기가 주민석이에요. 그래서 시험 많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 2명 이상일 때 이렇게 주민석을 만들고, 이게 나머지 참여자들이죠. 이렇게 주빈과 손님, 주된 그 중에서 VIP 이렇게 나눌 때 하는 행사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나 정부 기관 공무원사회나 군대 같은 경우도 다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관료제라고 하죠. 그런 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세팅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는 다 동등한 사람들이죠. 이사회를 보드 오브 미팅이라고 하는, 영어로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드 오브 디렉터, 그 책에 나와 있죠. 이게 쓰기가 아주 불편하니까 보드 이사회요. 이사들을 디렉터라고 하죠. 디렉터스. 그래서 이사들의 모임이에요. 이사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20명, 여기 몇 명, 20명, 이거 기억하시고요. 소수가 참석하는 회의, 그러니까 분과회의나, 그렇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회의할 때,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팅 할 때도 많이 쓰이겠죠. 이렇게 여기는 한국 측 대표, 여기는 뭐 북한 측 대표,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 반원의 형태의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 회의 장부를 원만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 좋은데 여기다 뭐 꽃병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요분들이 회의하면서 여기다가 뭐냐면 빔 프로젝트 나가지고 앞에 있는 걸 같이 이렇게 본다든가 그럴 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 회의할 때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분과 회의할 때. 그 다음에 링자형. 이 링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링. 우리가 링 보면 이렇게 하고 안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hollow square라고 하는 거죠. U자형과 같은 완전히 막혀 있는 외부 쪽에서만 의자를 배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마주 보면서 이제 동등하게 마치 원탁처럼 이렇게 각각 요렇게 같은 측, 요렇게 같은 측 이런 식일 때 많이 써요. 이제 교수 회의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41페이지에 밑줄을 좀 쳐보시면 이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회의장 분위기도 양호하고 참가자의 규율도 유지되고 별표 회의 리더에게 진행상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그렇죠? 근데 이 공간이 너무 넓으면 안 좋다. 공간 쓸데없이 비니까. 그래서 최소화합니다. 그다음에 홀스슈라고 하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인데요. U자형과 같으나 주민성이 연결되는 모서리 부분은 둥근 책상을 연결해서 차별 의식을 줄이는 이게 장점입니다. 그렇죠? 책에 나온 그대로니까 밑줄 그대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구평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된 게 말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의식이 없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직각이면 야치 요분들은 주빈이 있고 나눠진 것 같지만 그냥 연결된 형태처럼 이렇게 쓰는 게 말구평인데 이걸 이제 다 막아버리면 고리형입니다. hollow circular 이게 circular잖아요. 그렇죠. 원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원형이라고 합니다. circular. 그래서 말구평과 배열 방법이 같은 배열 방법인데 이제 막혀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이게 막혀 있으면 뭐예요? 고리형. 그래서 요게 말구평하고 고리형하고 시험이 은근히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림으로 해놓고 이런 내용들이 써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컨벤션 계획서 2급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이거 있으면 쓸데없이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 홀스는 좋은 건 뭐냐면 자 이거 딱 봐도 홀스형을 말구형을 쓰면 홀슈즈라고 해요. 여기에 사람들을 앉힐 수가 있죠. 근데 등 보이니까 안 좋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뭐 식사할 때나 그렇게 말 같은 거 안 할 때나 그렇지 서로 이제 공평하게 말을 할 때는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막아버리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보통은 하나 더 뭘 놓고 뭘 본다든가 국기를 놓는다든가 장식 같은 걸 놓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여기에 TV 양쪽 면으로 TV를 해서 어떤 사항들을 보여준다든가 그렇죠? 요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최근 많이 이용하고 유엔 회의장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 이제 교실형이에요. 이제 교실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클래스룸형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생겼죠. 여기 교탁 있고 선생님 있고 여러분 앉아 있고.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요 테이블이 있어요 각각. 그러니까 이제 필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학술 세미나에서 많이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43페이지 밑줄 요거 그대로 치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직 교실형은 그대로 밑줄 치시면 돼요. 주빈석과 수직이 되게끔 한 형태예요. 그리고 양쪽에 좌석을 배치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제 단지 팁 드리면 이렇게 있다 정도만 하고요. 시험에는 내지 않을게요. 좋아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은 걸 두 개씩 많이 만들었네요. 어쩐지 끝날 때가 됐는데.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V자 교실형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겠죠? 30도 각도로 V자로 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원탁 테이블이죠. 라운드 테이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그렇죠. 뭐냐면 사회자, 토론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20명 내 소규모 회의에서 회의 공간이 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원탁 테이블 놓으면 여기까지 다 세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원탁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호텔 자원이 아니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이러면은 정말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 식사하는 형태지. 이걸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돌려야죠. 의자를. 그렇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기도 못하고 불편하죠. 실제로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호텔에서는 세팅할 때 쓰는 형태가 이거긴 합니다. 그래서 원탁 테이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2주차 강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